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은 이 개헌 문건 파일이 들어있던 USB 안에 수백 개의 파일이 저장이 돼 있다가 삭제된 흔적을 발견을 했고 이중 상당수를 복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심지어는 개헌 문건 작성 TF를 비밀리에 운영하기 위해서 미래방첩 업무 발전 방안 이런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TF 운영 후에 사용된 전자기기는 아예 복구를 못하도록 조치까지 했다. 이러니 도대체 기무사 이게 개혁으로 끝낼 문제인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그리고 군 법무관 출신으로 열심히 군 개혁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정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속보가 나왔어요. 네. 네, 지금 기무사령관을 교체하고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라고 대통령 입장의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우선 요거부터 얘기를 좀 할까요? 이석구 사령관이 네. 사실상 임명이 될 때 예. 우려가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비육사로 가야 된다라는 게 중론이었고 네. 당시 그 해병대 출신의 국방부 검열단장이 원래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교체가 되면서 육사로 갔죠. 그래서 이석구 사령관이 그런 정치적 중립 의지를 밝히기 위해서 그 추운 혹한기에 현충원에서 이제 세숫대야에 물 받아놓고 손 씻기 뭐 이렇게 했어요. 뭐 조폭도 아니고. 예. 하여튼 뭐 그런 쇼를 했는데 예. 결국 이제 쇼라는 게 입증이 된 거죠. 손은 왜 씻은 거예요, 그때? 이제 깨끗한 분. 깨끗하게 이제 우리는 정치적 많이 중립 풀릴 지키겠다. 때입니까? 이탈리아에 많이 풀릴 때요. 뭐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이, 결국은 이제 자기 버릇 뭐 못 든다고 네. 얘기하듯이 결국 뭐 빵빵빵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일련의 이제 항명 사태들, 그러니까 요즘 국회에서 보여주는 민병삼 대령에 대한 어떤 네. 그러한 것들과 그리고 초동 조치를 못한 게 있습니다. 이석구 네. 사령관이 많은 분들이 장관에 대해서 질책하는 부분이 큰데요. 사실상 저희가 3월 8일 날 이것에 대해서 위수령과 친위 구테타를 폭로했을 때 이석구 사령관이 해야 될 일은 내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우리 조직이 관여됐으니 네. 우리 조직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고 수사 의뢰를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엄밀하게 얘기하면. 네. 근데 그냥 보고서 가지고는 장관한테 문건만 딱 주고는 그냥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조직적으로 자기 부하들이 장관에게 농계 작전으로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얘기를 뭐 달려들었지 않습니까? 그걸 국민들이 다 봤고요. 네. 그러니까는 뭐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에 대한 경질로 보고 있고요. 이것과 별도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건 어제 있었던 국방 개혁안. 뭐 개혁안 중에 하나인 네. 기무 개혁안이죠. 그렇죠. 그 기무 개혁안 중에서 지금 기무사령부를 뭐 완전히 해체하고 네. 새로운 신사령부를 설치하겠다. 신설하라. 예. 예, 이 얘기인데 이게 알맹이가 없어요, 사실. 그래요? 예, 어제의 안은 세 가지인데요. 네. 기존의 그 기무사령부를 두고 네. 뭐 저기 30% 정원만 감축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방부 안으로 방첩, 예. 뭐 보안 본부로 그렇죠. 이제 간다. 예. 이건 민간 개방직도 가능하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안이 외청으로 독립시킨다. 이거는 그렇죠. 거의 뭐 날개 달아주는 거라서 안 되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란이 정확하게 새 사령부 창설이라고 하는 게 100% 이란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란으로 보이는 것도 추정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저희는 이게 우려가 큽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30% 인원 감축이라든가 또는 민간을 사찰하고 있는 육공부대를 없애는 게 핵심이 아니라 네. 지금 현재 70년 동안 이러한 그 반인권적이고 반헌법적인 행위들을 쭉 하지 않았습니까? 민간인 사찰도 문제이거니와 구테타를 이제 두 번 그렇죠. 일으키고 이런 것 3명의 대통령을 배출하는 그리고 윤석양 이병이 폭로한 이런 그 청명 작전에 이런 것들이 일련의 또 친위 구테타 뭐 거의 뭐 물증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것은 사실상 역사와의 과감한 단절을 위해서는 과거 청산을 위해서는 이분들 모두 다 원대복귀 시키고 새로운 인력들을 100% 다시 충원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근데 아직 지금 그 30%인지 100%인지 그 내용은 안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안 하셨는데 지금 세계 안다 30%를 감축하는 거라서 사실상 잉여 자원들 내보내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는 미국의 뭐 저기 방첩기구라든가
MI6라든가 또는 예. 영국의 정보 조직 MI6나 이런 이 조직처럼 슬림하게 해서 네, 정말 정예 부대가 예. 그 스파이들 잡는 행위들 그리고 대정부 전복 업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지금 논의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된 것 같아서 낙제점입니다. 졸속 처리라서 낙제점이다. 네. 어쨌든 지금 뭐 이제 금방 나온 아니니까 저희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김 변호사님, 예.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르시죠? 다른데요. 일단 예. 대통령께서 무엇을 지시했는지 좀 곰곰이 봐야 되지만 지금 제 눈에 확 들어온 건 뭐냐면 기무사령관 교체하고 네. 그 다음에 남영신장 책임질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해서 원복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기무 개혁을 논하기에 앞서서 먼저 잘못을 확정한 다음에 그렇죠.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온 저 속보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기무사 댓글 공작 계엄령 불법 행위 관련자 원대 복귀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해서 기무사 불법 비리를 철저히 조사를 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무사를 해편해서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는 것이고요. 기무사 형태로 남긴 하겠지만 이 사령부 형태로 남긴 하겠지만 기무사 이름은 바뀌게 될 거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후임의 남영신 특전사령관이 임명됐다. 여기까지가 지금 나온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30% 감축이다. 그것도 참 이제 어떤 데이터가 아니라 직관에 의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기무사령부 내에도 적법한 방첩 업무에 평생을 바친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무 이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조사를 선행해야 된다. 네. 특히 민간인 사찰 문제랄지 이번 이제 개헌 문건도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월권행위인 건 분명하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사 조치는 너무 늦었다고 봐야 돼요. 오히려 수사를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사부터 먼저. 기무사라는 곳은 중요 기능을 맡고 있는 대전복 기능이랄지 첩보 기능이랄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조직 내에 이렇게 문제된 행동을 한 사람 자체를 놔둘 수는 없는 것이죠. 적어도 그것이 내란이냐 아니냐는 것은 더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네. 현재 나와 있는 부분만 하더라도 월권은 분명하고 그렇죠. 위헌 위법적인 내용을 서스럼없이 거기에 기재해놨다는 거는 네. 국가 공기관으로서의 신뢰는 땅이 떨어진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 긴급 조치는 필요하다. 그리고 이석구 사령관에 대한 경질은 제가 보기에도 저번 항명 사태에 대해서 이석구 사령관이 좀 애매한 태도를 취한 그렇죠. 거. 예. 그다음에 가만히 있었잖아요. 이 개헌 네. 문건을 발견하고도 네. 도대체 적법한 권한 행사를 했는지도 애매한 부분. 뭐 하고 있었냐는 그러면서도 휘하에 있는 대령급들 기무 요원들의 그 경거망동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못하는 이런 것들이 복합돼서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글쎄요, 그거는 저는 그게 잘 굉장히 중요한 것 저는 같아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못하면 못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못하고 안 하는 건 없어요. 못하는 것은요. 네. 사령관이 예. 이 기무를 장악할 수 있는 이 포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무에서 계속 커서 올라오신 분이 아니라 야전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 사령관을 하기 때문에 기무 입장에서 볼 때는 외부인이라는 거죠. 외부인이고 가지고 놀기 쉽죠. 현장을 모르니까는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통제도 못할 뿐더러 이게 지금 처받는 상황이 예를 들어서 이게 조직이 똘똘 뭉쳐서 지금 민대령이라는 사람이 가서 민병삼 대령. 예. 예.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준장급 대령이에요. 네. 지난번 특전사에 있다가 예. 부하가 뭐 횡령한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현재 이 민병삼 대령에 대한 전역 지원서도 반려된 상황이고 감찰을 조사해야죠. 예, 감찰 민병삼 받고 대령에 있습니다.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지금 그 김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그리고 또 지금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어쨌든 지금 뭐 다 원대 복귀해서 조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하게 되면 군법에 따라서 처벌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민간인 경우에는 뭐 형사처벌도 해야 될 텐데 이제 관련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계속 얘기가 나오겠네요.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세 가지로 요약하면 됩니다. 기무개혁은요. 철저한 인적 청산. 두 번째, 완벽한 통제를 할 수 있는 통제 장치. 대통령 말고도 네. 다른 이 제3의 기관 또는 내부에 두되 외부자적인 성격인 옴부즈만이 네. 이것에 대한 감시 기능을 한다면은 이런 문제는 좀 근절될 것이고 또 하나는
사찰할 경우에 강하게 형사처벌하는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게 한다면 저는 통제 방안은 완벽하진 않지만 일정 정도 쇄신안으로 저는 네.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가 조직의 뼈를 깎는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혁신안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저는 좀 의문인데요. 예를 들면 육공부대 같은 경우 제가 폭로했으니까 네. 이거 문어 다리 하나 잘라내듯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의 부서들은 무엇을 어떻게 불법을 하고 있는지를 좀 자세히 봐야 되고 특히 저는 해선을 50개, 경찰에서 50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단말기랑. 네. 그러면 이게 KT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경찰 데이터 서버에 네. 누구를 조회했는 게 다 기록이, 로그인 기록이 남습니다. 로그 파일이. 네.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몇 명을 사찰했고 몇 명의 출입국 관리를 보고 범죄 경력을 조회했는지를 싹 검토한 다음에 이것을 대공 용의선상으로 무자비하게 막 그냥 올린 것들에 대해서는 강한 형사처벌을 해야 되고요. 단순 조회를 한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약한 형사처벌을 저는 반드시 선행해야 알겠습니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영신 특전사령관 이분도 외부자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렇죠. 봐야 이제 됩니까? 비육사 출신이죠. 네, 이게 어떠냐면 네. 현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네. 이제 기무사 조직 중에 네. 방첩 기능이나 이런 그 정치적 중립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능을 빼고 보면 네. 이게 중요 정책을 결정하거나 하는 조직은 이게 전 정부 사람들과 함께 또 이 촛불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정치 세력으로는 완전히 다른 세력이거든요. 네. 그 세력 안에다가 현 정부에서 기무사령관을 말하자면 투입한 셈인데 그러네요. 이게 그 한 명의 기무사령관이 가서 그 그러네요. 방대한 조직을 한 번에 휘어잡아서 통제한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네. 자기의 정치적 역량을 이제 빌려주는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국방장관이나 기무사령관이 해야 될 일인데 힘의 벅차요.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사실 대통령이 나서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이 힘을 빌려주는 자기 통치권을 네. 정치적 능력과 통치권을 할애해서 예. 빌려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개혁이 되지. 예. 그렇지 않으면 힘의 균형이 안 맞아요. 이게 네. 국내 특히 기무사 조직 내에서의 힘의 균형은 안 맞습니다. 아무리 뭐 기무사령관이 가서 뭐 휘어잡는다. 벌써 그 부분이 이번에 이 문건에 대한 보고 과정에서도 이석구 사령관이 제대로 보고받고 이 실태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번에 가명을 써가면서 TF를 만들었다는 그러니까요. 것도 몰랐을 거라고요. 네, 김 그렇죠. 사령관은. 예. 그만큼 뭐 망도 중- 다르겠었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망도 붕 떠 있는 예. 물과 기름처럼 사령관만 이렇게 둥둥 떠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어떤 그 과거와 현재의 단절 현상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고 국민들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과는 네. 무관한 이 조직 자체의 논리와 조직 자체의 철학, 정치적인 입장 이것들이 공고하게 버티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메스를 대겠다는 저는 방점은 뭐냐 감찰이 있다는 거예요. 감찰은 뭐냐면 꼭 이번에 계엄 문건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추정하는 많은 위법 행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전환 자료랄지 민간인 사찰 이거를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한번 열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처벌이 필요한 조직, 처벌이 필요한 사람, 부서 정리하고 가자. 그렇죠. 이런 아주 저는 물론 사령부 창설도 방점이 있겠지만은 네. 제 눈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요 감찰 지시가 네. 훨씬 저한테 이렇게 네. 제가 주장했던 내용과 또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새로운 감찰 기관을 통해서 예. 과거에 기무사가 했던 모든 탈법 위법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전환 자료가 있으면 폐기하면 안 됩니다. 아, 그 자료는 본인들한테 열람시켜야 돼요. 민간인 만약에 사찰 기록이 있고 그 파일들이 있다면 수백만을 사찰한다는 거 본인들한테 아니에요? 열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에 관한 정보는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그럼요. 아주 예외적인 형사 수사 기록 외에는 다 네. 오픈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관련 법에도. 예. 왜 나에 관한 정보를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수집되고 잘못된 정보라면 고쳐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게 적법한 정보라면 그런데 잘못된 정보라면 고쳐야죠. 그런 기회도 전혀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일방적으로 보관됐다가 일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번에 백기무 부대장이 보인 행태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그 정보를 왜 작성했느냐와 상관없이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예. 매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김 변호사님은 지금 핵심은 대통령 발표한 핵심 내용은
비군인 감찰실장을 네, 그렇죠. 임명을 해서 예, 예. 기무사의 불법 비리를 철저히 조사를 하고 그렇죠. 1단계. 자, 2단계. 아니죠. 1단계는 기무사 댓글 공작과 계엄령 불법 행위에 관련됐던 사람들을 무슨 전역 지원서 내고 어쩌고 했지만 됐고 다 원대 복귀해서 네. 일단 들어와 하고 그다음에 들어와서 비군인 감찰실장이 딱 임명이 된 다음에 기무사 관련해서 불법하고 비리 저지른 거 있으면 그거 싹 다 조사해서 형사처벌하고 인적 청산해서 새로운 기무 이름은 바뀌겠지만 새로운 사령부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특수단이나 합수단이 조사하는 부분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렇겠죠. 조족지혈입니다. 네.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예. 그 내부에는 어마어마한 불법 정보들, 과거에 어떤 행동들을 해왔던 것인가. 예. 저 당장 지금 문건에도 나왔지만 광우병 사태랄지 이럴 때 기무가 아주 그때 상황실장 하셨는데 임태훈 소장님. 예. 예. 그 200여 명, 210명의 뭐 언론 예. 그 대책반을 운영했다든지 이 공문서에 뻗어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쓸 정도면 그들의 그동안의 행태는 네. 굉장히 잘못됐다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는 것들은 기존의 기무사령부 내에서도 음지에서 정말 열심히 했던 방첩 업무에 네. 전념했던 분들한테는 명예회복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뭘 잘못했어요? 그 첩보 하나 잡으려고 밤새워 일하고. 전화북스에서 네. 기다리고 이런 아주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들을 많이 해온 첩보 팀들도 있거든요. 예, 예. 그분들을 또 다 싸잡아가지고 욕할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알겠습니다. 기능 꼭 이제 살려야 됩니다. 구분해서 비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평가하자면요. 일단 비육사 출신의 기무사령관 임명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저희가 계속 주장해왔던 것이고요. 네. 다만 이제 기무개혁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아까 세 가지 부분이 선행돼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감찰로 과연 이것이 과연 다 파악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방사 같은 경우에 그 저희가 3월 8일 날 그 문제 제기 처음 하지 않았습니까? 위수령하고 병력동원, 네, 네. 뭐 친위 구테타. 그 감사관실이 포렌식 장비를 요즘 도입했어요. 네. 그래서 포렌식 장비를 들고 이제 수방사를 쳐들어갔는데 막 이제 들어가서 감찰하고 있는데 보는 앞에서 막 지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러다가 네. 걸려가지고 막 복구시키고 네. 난리가 났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비정징을 안만 해도 다 또 살려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네. 이제 고민되는 게 네. 이런 겁니다. 감찰은 강제권이 없어요. 강제력이 없으니까 아, 그래요? 뭐 안 받아도 그만인 겁니다. 감사는요. 근데 이게 제가- 다만 잠깐만요. 네. 다만 저는 조금 불법성이 좀 드러난 지점들에 대해서는 네. 감찰도 감찰이지만 저는 헌병이 같이 들어가서 조사를 해야지만이 이것이 수사와 조사가 구분되면서 불법성과 징계로서 가야 될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을 나눠서 좀 가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지점도 아마 국방부나 뭐 청와대에서는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감찰이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이 징벌의 시작을 하는 네. 거죠. 말하자면 이게 최초의 자료를 확보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찌됐든 기무사가 반성한다면 그 기무사의 반성은 그 조직 내에서도 일어나야 돼요. 순전히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만 그들이 개혁돼서는 안 됩니다. 또 그리고 그런 세력이 저는 있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예, 기무사 내에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이 기회가 이제 왔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조직의 주축으로서 과거에 이게 밀려났던 분들이 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이 감찰 이 절차를 통해서 왜냐하면 협조가 돼야 되거든요. 무조건 그렇죠. 내부 과거의 고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들을 오로지 본인 자료만 때문에. 가지고는 확인할 수가 예, 없어요. 예. 결국은 그 자료가 만들었던 그렇죠. 배경이랄지 이런 예. 것들은 또 지금 현재 있는 기무 예. 요원들의 예. 협조 협조가 없이는 필요하겠네요. 밝혀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최초의 시발로는 시작으로는 불가피한 선택 아니었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핵심은 그 변화하고 혁신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라는 시그널이 명확하게 기무 그렇죠. 내부로 예, 들어가야 예,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충 과거하고 부역하고 협조하고 이래서 살아남겠다. 일종의 민병삼의 길을 가다가는 다 죽는다라는 시그널이 확실히 들어가야 구체적으로 내부 고발이 가능할 것 그래서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지금 바뀌죠. 예. 대통령님의 이 지시를 넘어설 만한 시그널이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여론을 좀 빼고 보면 지켜봐야 될 것 저는 같다는 이제 생각이 좀 기무개혁에 대해서 조금 뭐 대통령께 조언을 드리자면 네. 이것을 오래 끌면서 개혁이 안 되는 듯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건 사실상 통치자에 대한 어떤 무능력으로 지지도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이 참모들의 어떤 걱정.
이런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길게 끌 일은 아니라고 봐요. 기무개혁이라는 게 뭐 답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사회한테 좀 점검 받으면서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7, 80%의 개혁을 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정권 말이 되거나 레임덕이 발생했을 경우에는요, 개혁의 뒷덜미를 잡는 악재로 작용할까 봐 저는 가장 그게 걱정되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김창룡부터 시작해서 더 길게는 일제시대 때부터 이게 있어 왔던 굉장히 잘못된 그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는 아마 반세기 안에 또 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근데 이제 있습니다. 그것을 토론의 장으로 끌고 나가서 해결해야 되느냐.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국회가 주축이 되고 국민이 주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또 사실 이 조직의 그 법적 근거를 따져보면 대통령령이란 말이죠. 이게 뭐 국정원처럼 법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의 대통령의 그 통수권 차원에서의 결정 그거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뭐 국회 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 다만 이제 과거에 기무사가 가지고 있던 사실상의 파워를 생각하면 뭔가 네. 시민사회 협력 이런 걸 통해서 국민적 합의 이런 걸 끌어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지만 법이 정하고 있는 적법한 그들의 권한을 보면 이렇게 난리를 칠 만한 일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아니 법에서 정하지 않더라도 이를테면 권한 밖의 일을 이를테면 세월호 가족 사찰을 한다거나 그렇죠. 민간인 사찰을 뭐 수백만을 한다거나 친위 쿠데타 계획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요구할 수가 없죠. 지금 일부에서 기무 개혁을 위해서 이 문건을 공작정치 비슷하게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자체도 사실은 넌센스예요. 왜냐하면 기껏 국방부 장관 휘하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만든 그 기무사령부를 이 뭐 개선 개혁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엄청난 정치적인 작전이 펼쳐야 된다? 그것도 참 넌센스죠.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저는 오늘 나온 궁금한 게요. 이석구 사령관하고 저하고 네. 김의경 대변인하고 같이 고발했거든, 자한당이. 제가 그 뭐 얘기 이게 하려고 정지를 합니다. 해버렸는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 얘기를 좀 하기 전에 한 박자 우선 늦었어요. 일단 예. 고발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고발 주체인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듣고 고발할 만한지 안 한지 그리고 고발 당한 임태훈 소장의 입장도 좀 더불어서 함께 듣겠습니다. 군개혁을 국방부가 하는 것이지 시민 단체가 하는 것이지 헷갈릴 지경인 마당에 군조차 정권에 길들이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라시는 분은 이분은 성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60만 군인 이런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을 대표해서 군개혁을 이야기하는 시민단체의 수장으로서의 목소리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문재인 정권과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어떤 관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죄송하지만요, 제가 대통령께서의 인품은 훌륭하시지만 제 스타일이 아니십니다.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계십니까? 커밍아웃 하던 지 20년이 넘었는데 커밍아웃 하신 지 20년 저분 왜 넘으셨으니까. 저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의 헌법 정체성이 좀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헌법 정체성이. 네. 예. 화장하고 다니신다고. 제가요, 예. 제가 모 방송사를 갔어요. 네. 그 메이크업 하시는 네. 선생님께서 네. 저희 방송국에 대표님이 오시면 눈썹은 어떻게 그려달라, 어디는 어떻게 가려달라라고 매우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얘기하신대요. 제가 봤을 때 누가요? 김성태 원내대표가요? 네. 어머. 그 자기만의 메이크업에 어떤 그런 어머, 게 있대요. 정말이요? 예. 어머. 본인이 빨리 커밍아웃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머, 김성태 원내대표도 분장을 받으시잖아요. 그냥 매우 꼼꼼하게 잘 받으신대요. 그래요? 본인도 화장을 하시죠? 네, 그렇죠. 방송 출연하실 네. 때.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김 변호사님? 저는 저런 시각이 네. 결국은 이 사건을 보는 시각과 비슷해요. 뭐냐면 임 소장이 군개혁을 주도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대통령 이게 뭐냐면 예. 국민의 열망,
그게 가장 크게 작동을 해서 시대의 흐름이 또 그렇게 가기 때문에 가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 한두 명의 작전이나 이런 걸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고도의 작전을 펼 만한 조직도 없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는 못하고 마치 촛불에서도 촛불 시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그 열망이 뭔지는 알지 못하고 거기에 일부 불순분자가 섞여 있다고 해서 그건 결국은 저거는 뭔가 좀 기획된 거 아니냐, 뭔가 조작된 거 아니냐, 선동된 거 아니냐. 늘 그랬어요. 네, 그런 식으로 네. 이 일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군인권센터 뭐 저는 그 조직원은 아니지만은 네. 스스로 인정하기가 너무 좀 서글픈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1야당이 이 일개 시민단체를 집중 공격해야 될 필요가 뭔지 그렇죠. 그럴 저도 만한 그게 무슨 좀- 법적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이 국방 개혁이라는 것이 시대의 흐름인데 그거를 단지 좀 그 목소리를 대변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의해서만 주도된다. 그거는 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제1야당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이면 그의 좀 그 수준에 걸맞는 문제 제기나 지적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특정 개인 그리고 시민단체 시민단체잖아요. 그죠? 군인권센터 시민단체인데 시민단체 활동가들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옳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답답한 게 네. 저희는 이렇게 도둑을 지키고 있었어요. 나라를 훔치는 도둑이 누군지를. 그래서 나라를 훔치려고 하는 도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지금 자한당은 저희한테 새벽에 소리 질렀다고 고성방가했다고 너네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건 경찰이 해야 되는 일이야. 니네가 왜 방범을 쓰고 있어? 라고 저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는 자한당이 그 도둑질을 하려고 할 때 망봐준 건 아닌지 저는 이런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것도 밝혀야 될 내용이겠죠. 근데 지금 두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계엄령 검토 문건이 존재했다. 그리고 이게 뭐냐? 본인은 보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군인권센터가 시민단체인데 어떻게 그 2급 군사 기밀이 시민단체로 넘어갈 수 있냐? 이거 문건 유출이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2014년 당시 이제 십상시 문건 파문이 있었을 때 이게 국정농단이야. 국정농단에 대한 사건에 주목해야 돼라고 했는데 누가 이거 문건 유출한 거야? 그 문건 유출한 사람 찾아내. 이렇게 돌린 거거든요. 본인들이요. 이게 다 아직도 똑같아요. 지금 집권당이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당 아닙니다. 그냥 문건 유출 누가 했어는 네. 보통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집권당의 여당이 왜 집안 단속 못해라고 하는 것인데 네. 지금 이거는 본인들이 집권 여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호통을 치는 건 본인들이 집권 여당일 때 이 문건이 작성됐기 때문에 저런 착시 현상에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인지 부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보통 그리고 문건이 비밀이 해제된 비문이 네. 해제된 평문입니다. 저는 그걸 받았고 두 번째 앞전에 저희가 그 8페이지짜리 플러스 네. 참조 문건 3쪽짜리 네. 이거 공개한 것은요. 그 60 몇 페이지가 되는 것을 요약한 요약본입니다. 67쪽짜리 예. 요약한 8쪽짜리. 그렇죠. 예. 그럼 이 문건은 비문이 아닌 것이죠. 요약본일 뿐입니다. 사실은. 네, 근데 네. 이제 핵심은 그 뒤에 있는 참조 문건 3건이 네. 그 군사 이동에 관한 지점들이 있고 부대에 대한 게 있으니까 이게 네. 군사 기밀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상당 부분 자한당의 네.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 뭐 보니까는 소장 내는데 옛날에 청와대 계시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대구 출신 국회의원. 예. 이런 분들이 법률 조언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겁니다. 저거 이제 나중에 고소해서요. 네. 무혐의 나면 예.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무혐의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저는 그것까지 뭐 갑자기 예측하기- 법률 자문을. 예. 그렇고 이제 법적인 건 나중에 따져봐야겠지만 예.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국민의 시각을 좀 국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맞습니다. 자꾸 그 과거에 기무사 출신들이 물어다주는 정보 그렇게 따지면 그 정보도 다 위법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나 예. 그 위법과 적법을 따지는 거는 그러면 그런 과거에 기준은 아니죠. 기무사가 물어다주는 정보를 가지고
국회에서 흔들고 뭐 이런 작업을 했을까요? 근데 그럴 리야 아무튼 없겠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제일 야당이고 당시에는 집권 여당 아니었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촛불 집회를 무력 진압해서 대규모 살상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집권 여당이고 현재 제일 야당이면 뭔가 책임지는 그러니까요. 국민들께 안심을 줄 수 있는 결국은 그게 일탈 행위였다면 그 일탈 행위에 대해서 징벌을 하고 단절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사실 박근혜 대통령과도 공식적으로는 단절했죠. 결별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예. 왜 그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를 대비해서 만든 일부 문건이 지금 내란으로 몰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걸 단절하지 못하고 무슨 사연으로 저렇게까지 미련을 못 버리고 집착하는지 그러니까 자꾸 오해를 낳고 싹 이게 뭐가 있지 않느냐 이런 그러니까요. 오해를 낳는 저는 것이죠. 왜 저런지 사연을 알 것 같아요. 그래요? 위장 이혼이었던 거죠. 위장 이혼. 예. 그러니까는 결국은 본인들이 그냥 서류상 도장만 이혼 도장만 찍은 것이지 사실혼 관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 문건에서 보면 네. 국회 무력화 시도, 즉 계엄 해제를 못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그렇죠. 담겨져 있습니다. 당정 협의를 통한 예. 그 계엄 해제를 막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내겠다라는 게 있어요. 예. 만약에 이게 반대하는 의원들 구속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이게 만약에 실행이 됐다면 예. 진짜 한 명 국회의원 자한당에 한 네. 분이라도 이 조현천이나 기타 이 서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여서 네. 이야기만 했어도요. 이거는 사실상 내란 예비 음모죄가 유죄가 되면 위헌정당 심판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과거 통진당 사건처럼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위헌정당 같은 경우에는요. 예. 한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촘촘하게 짜놨었어요. 사실 민변 변호사들도 보고는 이제 깜짝 놀랄 예. 만한 법리적인 통합진보당 부분이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렇게 된다면 예. 자한당을 여기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예. 위헌정당 해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입장은 그때 통진당 때도 저는 예. 그것이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이제 헌법교과서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해산 심판을 통해서 해산되는 정당이면 해산할 필요가 없다. 해산해야 되는 정당이면 해산할 수가 없는 거다. 그건 하나의 이념을 표현한 것뿐이지 그걸 진짜 활용하면 안 된다. 위헌정당 네, 제도는 네, 예. 그 활용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정치적 선택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그걸 국정원 직원이 국회에 쳐들어가 가지고 국회의원을 잡아가고 예. 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이라고 해산해버리고 국민들이 그 정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지하는 국민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다소 이 국가에 부담스러운 주장을 하더라도 그만큼 그분들은 소외됐고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아프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아프다고 하는 목소리 자체를 너는 위헌정당이다. 없애버리겠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철학이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설사 일부 그런 게 있더라도 위헌정당일 수는 있지만 위헌정당 해산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안 가기 위해서는 지금 자한당도 노력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이 사태에 대해서 규명하는 데 협조도 하고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뭔가 수사 방해를 하는 듯한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아주 목숨 걸고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일종의 물타기 하는 이건 듯한 자꾸 보이거든요. 사태를 악화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결국 특수단이나 합수단에서 증거를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언론 보도 자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게 USB에 많은 자료가 있었고 삭제됐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법적 절차를 통해서 규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 된다. 무조건 이것은 내란이 안 된다라고 속단해서도 안 되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단계는 제1야당이라면 협조해야 된다. 예. 근데 저는 이제 끝으로 잠깐만요.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김성태 지났습니다. 원내대표가 아마 자한당을 위헌정당으로 끌고 갈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스탠스면 갈 수밖에 없다. 갈 수밖에 없다라는 네. 게 저희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그럴 때까지 안 가야 되는데 안 가야죠. 지금 상황을 보면 거의 그런 지경에 이르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부에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위헌정당 심판받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전달하는 걸로 하고요. 이 문제 너무 심각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속보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기무사 댓글 공작 계엄령 불법 행위 관련자 원대 복귀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해서 기무사 불법 비리를 철저히 조사를 하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무사를 해편해서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는 것이고요. 기무사 형태로 남긴 하겠지만 이 사령부 형태로 남긴 하겠지만 기무사 이름은 바뀌게 될 거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후임에 남영신 특전사령관이 임명됐다. 여기까지가 지금 나온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30% 감축이다. 그것도 참 이제 어떤 데이터가 아니라 직관에 의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기무사령부 내에도 적법한 방첩 업무에 평생을 바친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무 이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조사를 선행해야 된다. 네. 특히 민간인 사찰 문제랄지 이번 이제 개헌 문건도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월권행위인 건 분명하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사 조치는 너무 늦었다고 봐야 돼요. 오히려 수사를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사부터 먼저. 기무사라는 곳은 중요 기능을 맡고 있는 대전복 기능이랄지 첩보 기능이랄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조직 내에 이렇게 문제된 행동을 한 사람 자체를 놔둘 수는 없는 것이죠. 적어도 그것이 내란이냐 아니냐는 것은 더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네. 현재 나와 있는 부분만 하더라도 월권은 분명하고 그렇죠. 위헌 위법적인 내용을 서스럼없이 거기에 기재해놨다는 거는 네. 국가 공기관으로서의 신뢰는 땅이 떨어진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 긴급 조치는 필요하다. 그리고 이석구 사령관에 대한 경질은 제가 보기에도 저번 항명 사태에 대해서 이석구 사령관이 좀 애매한 태도를 취한 그렇죠. 거. 예. 그다음에 가만히 있었잖아요. 이 그때. 개헌 문건을 네. 발견하고도 네. 도대체 적법한 권한 행사를 했는지도 애매한 부분. 뭐 하고 있었냐는 그러면서도 휘하에 있는 대령급들 기무 요원들의 그 경거망동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못하는 이런 것들이 복합돼서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글쎄요, 그거는 저는 그게 잘 굉장히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 같아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못하면 못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못하고 안 하는 건 없어요. 못하는 것은요. 네. 사령관이 예. 이 기무를 장악할 수 있는 이 포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무에서 계속 커서 올라오신 분이 아니라 야전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 사령관을 하기 때문에 기무 입장에서 볼 때는 외부인이라는 거죠. 외부인이고 가지고 놀기 쉽죠. 현장을 모르니까는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통제도 못할 뿐더러 이게 지금 처받는 상황이 예를 들어서 이게 조직이 똘똘 뭉쳐서 지금 민대령이라는 사람이 가서 민병삼 대령. 예. 예.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준장급 대령이에요. 네. 지난번 특전사에 있다가 예. 부하가 뭐 횡령한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현재 이 민병삼 대령에 대한 전역 지원서도 반려된 상황이고 감찰을 조사해야죠. 예, 감찰 민병삼 받고 대령에 있습니다.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지금 그 김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그리고 또 지금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어쨌든 지금 뭐 다 원대 복귀해서 조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하게 되면 군법에 따라서 처벌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또 민간인 경우에는 뭐 형사처벌도 해야 될 텐데 이제 관련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계속 얘기가 나오겠네요.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세 가지로 요약하면 됩니다. 기무개혁은요. 철저한 인적 청산. 두 번째, 완벽한 통제를 할 수 있는 통제 장치. 대통령 말고도 네. 다른 이 제3의 기관 또는 내부에 두되 외부자적인 성격인 옴부즈만이 네. 이것에 대한 감시 기능을 한다면은 이런 문제는 좀 근절될 것이고 또 하나는 사찰할 경우에 강하게 형사처벌하는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게 한다면 저는 통제 방안은 완벽하진 않지만 일정 정도 쇄신안으로 저는 네.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가 조직의 뼈를 깎는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혁신안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저는 좀 의문인데요. 예를 들면 육공부대 같은 경우 제가 폭로했으니까 네. 이거 문어다리 하나 잘라내듯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의 부서들은 무엇을 어떻게 불법을 하고 있는지를 좀 자세히 봐야 되고 특히 저는 해선을 50개, 경찰에서 50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단말기랑. 네. 그러면 이게 KT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경찰 데이터 서버에 네. 누구를 조회했는 게 다 기록이, 로그인 기록이 남습니다. 로그 파일이. 네.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몇 명을 사찰했고 몇 명의 출입국 관리를 보고 범죄 경력을 조회했는지를 싹 검토한 다음에 이것을 대공 용의선상으로 무자비하게 막 그냥 올린 것들에 대해서는 강한 형사처벌을 해야 되고요. 단순 조회를 한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약한 형사처벌을 저는 반드시 선행해야 알겠습니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영신 특전사령관
이분도 외부자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렇죠. 봐야 이제 됩니까? 비육사 출신이죠. 네, 이게 어떠냐면 네. 현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네. 이제 기무사 조직 중에 네. 방첩 기능이나 이런 그 정치적 중립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능을 빼고 보면 네. 이게 중요 정책을 결정하거나 하는 조직은 이게 전 정부 사람들과 함께 또 이 촛불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정치 세력으로는 완전히 다른 세력이거든요. 네. 그 세력 안에다가 현 정부에서 기무사령관을 말하자면 투입한 셈인데, 그러네요. 이게 그 한 명의 기무 어떤 관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죄송하지만요. 제가 대통령께서의 인품은 훌륭하시지만 제 스타일이 아니십니다.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계십니까? 커밍아웃 하던 지 20년이 넘었는데 커밍아웃 하신 지 20년 저분 왜 넘으셨으니까. 저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의 헌법 정체성이 좀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헌법 정체성이. 네. 예. 화장하고 다니신다고. 제가요. 예. 제가 모 방송사를 갔어요. 네. 그 메이크업 하시는 네. 선생님께서 네. 저희 방송국에 대표님이 오시면 눈썹은 어떻게 그려달라, 어디는 어떻게 가려달라라고 매우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얘기하신대요. 제가 봤을 때 누가요? 김성태 원내대표가요? 네. 어머. 그 자기만의 메이크업에 어떤 그런 어머, 게 있대요. 정말이요? 예. 어머. 본인이 빨리 커밍아웃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머, 김성태 원내대표도 분장을 받으시잖아요. 그냥 매우 꼼꼼하게 잘 받으신대요. 그래요? 본인도 화장을 하시죠? 네, 그렇죠. 방송 출연하실 네. 때.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김 변호사님? 저는 저런 시각이 네. 결국은 이 사건을 보는 시각과 비슷해요. 뭐냐면 임 소장이 군개혁을 주도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대통령 이게 뭐냐면 예. 국민의 열망, 그게 가장 크게 작동을 해서 시대 흐름이 또 그렇게 가기 때문에 가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 한두 명의 작전이나 이런 걸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고도의 작전을 펼 만한 조직도 없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는 못하고 마치 촛불에서도 촛불 시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그 열망이 뭔지는 알지 못하고 거기에 일부 불순분자가 섞여 있다고 해서 그건 결국은 저거는 뭔가 좀 기획된 거 아니냐, 뭔가 조작된 거 아니냐, 선동된 거 아니냐. 늘 그랬어요. 네, 그런 식으로 네. 이 일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군인권센터 뭐 저는 그 조직원은 아니지만은 네. 스스로 인정하기에 너무 좀 서글픈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1야당이 이 일개 시민단체를 집중 공격해야 될 필요가 뭔지, 그렇죠. 그럴 저도 만한 그게 무슨 참- 법적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이 국방 개혁이라는 것이 시대의 흐름인데 그거를 단지 좀 그 목소리를 대변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의해서만 주도된다. 그거는 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제1야당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이면 그의 좀 그 수준에 걸맞는 문제 제기나 지적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특정 개인 그리고 시민단체 시민단체잖아요. 그죠? 군인권센터 시민단체인데 시민단체 활동가들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옳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답답한 게 네. 저희는 이렇게 도둑을 지키고 있었어요. 나라를 훔치는 도둑이 누군지를. 그래서 나라를 훔치려고 하는 도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지금 자한당은 저희한테 새벽에 소리 질렀다고 고성방가했다고. 너네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건 경찰이 해야 되는 일이야. 니네가 왜 방법을 쓰고 있어? 라고 저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는 자한당이 그 도둑질을 하려고 할 때 망봐준 건 아닌지 저는 이런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것도 밝혀야 될 내용이겠죠. 근데 지금 두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계엄령 검토 문건이 존재했다. 그리고 이게 뭐냐? 본인은 보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군인권센터가 시민단체인데 어떻게 그 2급 군사 기밀이 시민단체로 넘어갈 수 있냐? 이거 문건 유출이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2014년 당시 이제 십상시 문건 파문이 있었을 때 이게 국정농단이야. 국정농단에 대한 사건에 주목해야 돼라고 했는데 누가 이거 문건 유출한 거야? 그 문건 유출한 사람 찾아내. 이렇게 돌린 거거든요. 본인들이요. 이게 다 아직도 똑같아요. 지금 집권당이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당 아닙니다.
그냥 문건 유출 누가 했어는 네. 보통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집권당의 여당이 왜 집안 단속 못해라고 하는 것인데 네. 지금 이거는 본인들이 집권 여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호통을 치는 건 본인들이 집권 여당일 때 이 문건이 작성됐기 때문에 저런 착시 현상에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인지 부조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보통 그리고 문건이 비밀이 해제된 비문이 네. 해제된 평문입니다. 저는 그걸 받았고 두 번째 앞전에 저희가 그 8페이지짜리 플러스 네. 참조 문건 3쪽짜리 네. 이거 공개한 것은요. 그 60몇 페이지가 되는 것을 요약한 요약본입니다. 67쪽짜리, 예. 요약한 8쪽짜리. 그렇죠. 그럼 이 문건은 비문이 아닌 것이죠. 요약본일 뿐입니다. 사실은. 네, 근데 네. 이제 핵심은 그 뒤에 있는 참조 문건 3건이 네. 그 군사 이동에 관한 지점들이 있고 부대에 대한 게 있으니까 이게 네. 군사 기밀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상당 부분 자한당의 네.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 뭐 보니까는 소장 내는데 옛날에 청와대 계시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대구 출신 국회의원. 예. 이런 분들이 법률 조언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겁니다. 저거 이제 나중에 고소해서요. 네. 무혐의 나면 예.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해야지만이 이것이 수사와 조사가 구분되면서 불법성과 징계로서 가야 될 행정 처분에 대한 부분을 나눠서 좀 가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지점도 아마 국방부나 뭐 청와대에서는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감찰이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이 징벌의 시작을 하는 네. 거죠. 말하자면 이게 최초의 자료를 확보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찌됐든 기무사가 반성한다면 그 기무사의 반성은 그 조직 내에서도 일어나야 돼요. 순전히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만 그들이 개혁돼서는 안 됩니다. 또 그리고 그런 세력이 저는 있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년대부터 지금까지 네, 기무사 내에도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이 기회가 이제 왔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조직의 주축으로서 과거에 이게 밀려났던 분들이 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이 감찰 이 절차를 통해서 왜냐하면 협조가 돼야 되거든요. 무조건 그렇죠. 내부 과거의 고발이 굉장히 일들을 중요합니다. 오로지 모니터링 자료만 거가. 가지고는 확인할 수가 예, 없어요. 예. 결국은 그 자료가 만들었던 그렇죠. 배경이랄지 이런 예. 것들은 또 지금 현재 있는 기무 예. 요원들의 예. 협조 협조가 없이는 밝혀지기 필요하겠네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최초의 시발로는 시작으로는 불가피한 선택 아니었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핵심은 그 변화하고 혁신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라는 시그널이 명확하게 기무 그렇죠. 내부로 예, 들어가야 예,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충 과거하고 부역하고 협조하고 이래서 살아남겠다. 일종의 민병삼의 길을 가다가는 다 죽는다라는 시그널이 확실히 들어가야 구체적으로 내부 고발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지금 바뀌죠. 예. 대통령님의 이 지시를 넘어설 만한 시그널이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여론을 좀 빼고 보면 지켜봐야 될 것 저는 같다는 이제 생각이 좀 기무개혁에 대해서 조금 뭐 대통령께 조언을 드리자면 네. 이것을 오래 끌면서 개혁이 안 되는 듯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건 사실상 통치자에 대한 어떤 무능력으로 지지도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이 참모들의 어떤 걱정 이런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길게 끌 일은 아니라고 봐요. 기무개혁이라는 게 뭐 답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사회한테 좀 점검받으면서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7, 80%의 개혁을 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정권 말이 되거나 레임덕이 발생했을 경우에는요. 개혁의 뒷덜미를 잡는 악재로 작용할까 봐 저는 가장 그게 걱정되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김창룡부터 시작해서 더 길게는 일제시대 때부터 이게 있어왔던 굉장히 잘못된 그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는 아마 반세기 안에 또 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근데 이제 있습니다. 그것을 토론의 장으로 끌고 나가서 해결해야 되느냐.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국회가 주축이 되고 국민이 주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또 사실 이 조직의 법적 근거를 따져보면 대통령령이란 말이죠. 이게 뭐 국정원처럼 법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의 대통령의 그 통수권 차원에서의 결정 그거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뭐 국회 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 다만 이제 과거에 기무사가 가지고 있던 사실상의 파워를 생각하면 뭔가 네. 시민사회 협력 이런 걸 통해서 국민적
합의 이런 걸 끌어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지만 법이 정하고 있는 적법한 그들의 권한을 보면 이렇게 난리를 칠 만한 일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아니 법에서 정하지 않더라도 이를테면 권한 밖의 일을 이를테면 세월호 가족 사찰을 한다거나 그렇죠. 민간인 사찰을 뭐 수백만 원을 한다거나 친위 쿠데타 계획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요구할 수가 없죠. 지금 네. 일부에서 기무 개혁을 위해서 이 문건을 공작 정치 비슷하게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자체도 사실은 넌센스예요. 왜냐하면 기껏 국방부 장관 휘하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만든 그 기무사령부를 이 뭐 개선 개혁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엄청난 정치적인 작전이 펼쳐야 된다? 그것도 참 넌센스죠.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저는 오늘 나온 궁금한 게요. 이석구 사령관하고 저하고 네. 김의경 대변인하고 같이 고발했거든, 자한당이. 제가 그 뭐 얘기 이게 하려고 정지를 합니다. 해버렸는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 얘기를 좀 하기 전에 한 박자 우선 늦었어요. 일단 네. 고발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고발 주체인 김성태 원내대표가 네.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듣고 고발할 만한지 안 한지 그리고 고발 당한 임태훈 소장의 입장도 좀 더불어서 함께 듣겠습니다. 군계획을 국방부가 하는 것이지 시민 단체가 하는 것이지 헷갈릴 지경인 바람에 군조차 정권에 길들이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라시는 이분은 성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계획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60만 군인 이런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을 대표해서 군계획을 이야기하는 시민단체의 수장으로서의 목소리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문재인 정권과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사령관이 가서 그 방대한 조직을 한 번에 휘어잡아서 통제한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기의 정치적 역량을 이제 빌려주는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국방장관이나 기무사령관이 해야 될 일인데 힘의 벅차요.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사실 대통령이 나서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이 힘을 빌려주는 자기의 통치권을 정치적 능력과 통치권을 할애해서 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개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힘의 균형이 안 맞아요. 이게 군내 또 기무사 조직 내에서의 힘의 균형은 안 맞습니다. 아무리 뭐 기무사령관이 가서 뭐 휘어잡는다. 벌써 그 부분이 이번에 이 문건에 대한 보고 과정에서도 이석구 사령관이 제대로 보고받고 이 실태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번에 가명을 써가면서 TF를 만들었다는 그러니까요. 것도 몰랐을 거라고요. 네, 그렇죠. 김 사령관은. 예. 그만큼 뭐 망도 좀, 당했었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망도 붕 떠 당했어요. 있는 물과 기름처럼 사령관만 이렇게 둥둥 떠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어떤 그 과거와 현재의 단절 현상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고 국민들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한 이 조직 자체의 논리와 조직 자체의 철학, 정치적인 입장 이것들이 공고하게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메스를 대겠다는 저는 방점은 뭐냐 감찰이 있다는 거예요. 감찰은 뭐냐면 꼭 이번에 계엄 문건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추정하는 많은 위법 행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전환 자료랄지 민간인 사찰 이거를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한번 열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처벌이 필요한 조직, 처벌이 필요한 사람, 부서 정리하고 가자. 그렇죠. 이런 아주 저는 물론 사령부 창설도 방점이 있겠지만은 제 눈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요 감찰 지시가 훨씬 저한테 이렇게 제가 주장했던 내용과 또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새로운 감찰 기관을 통해서 과거에 기무사가 했던 모든 탈법 위법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전환 자료가 있으면 폐기하면 안 됩니다. 그 자료는 본인들한테 열람시켜야 돼요. 민간인 만약에 사찰 기록이 있고 그 파일들이 있다면 수백만 원 사찰했다는 본인들한테 거 아니에요? 열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에 관한 정보는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그럼요. 아주 예외적인 형사 수사 기록 외에는 다 오픈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관련 법에도. 왜 나에 관한 정보를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수집되고 잘못된 정보라면 고쳐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게 적법한 정보라면 그런데 잘못된 정보라면 고쳐야죠. 그런 기회도 전혀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일방적으로 보관됐다가 일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번에 백기무 부대장이 보인 행태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그 정보를 왜 작성했느냐와 상관없이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예. 매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김 변호사님은 지금 핵심은 대통령 발표한 핵심 내용은 비군인 감찰실장을 네, 그렇죠. 임명을 해서 예, 예. 기무사의 불법 비리를 철저히 조사를 하고 그렇죠. 1단계. 자, 2단계. 아니죠. 1단계는 기무사 댓글 공작과 계엄령 불법 행위에 관련됐던 사람들을 무슨 전역 지원서 내고 어쩌고 했지만 됐고 다 원대 복귀해서 네. 일단 들어와 하고 그다음에 들어와서 비군인 감찰실장이 딱 임명이 된 다음에 기무사 관련해서 불법하고 비리 저지른 거 있으면 그거 싹 다 조사해서 형사처벌하고 인적 청산해서 새롭게 새로운 기무 이름은 바뀌겠지만 새로운 사령부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특수단이나 합수단이 조사하는 부분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렇겠죠. 조족지혈입니다. 네.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예. 그 내부에는 어마어마한 불법 정보들, 과거에 어떤 행동들을 해봤던 것인가. 예. 저 당장 지금 문건에도 나왔지만 광우병 사태랄지 이럴 때 기무가 아주 그때 상황실장 하셨는데 임태훈 소장님. 예. 예. 그 200여 명, 210명의 뭐 언론 예. 그 대책반을 운영했다든지 이 공문서에 뻗어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쓸 정도면 그들의 그동안의 행태는 네. 굉장히 잘못됐다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는 것들은 기존의 기무사령부 내에서도 음지에서 정말 열심히 했던 방첩 업무에 네. 전념했던 분들한테는 명예회복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뭘 잘못했어요? 그 첩보 하나 잡으려고 밤새워 일하고. 전화북스에서 네. 기다리고 이런 아주 힘들고 고난스러운 네. 일들을 많이 해온 첩보 팀들도 있거든요. 예, 예. 그분들을 또 다 싸잡아가지고 욕할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알겠습니다. 기능 꼭 이제 살려야 됩니다. 구분해서 비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평가하자면요. 일단 비육사 출신의 기무사령관 임명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저희가 네. 계속 주장해왔던 것이고요. 네. 다만 이제 기무개혁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아까 세 가지 부분이 선행돼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감찰로 과연 이것이 과연 다 파악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방사 같은 경우에 그 저희가 3월 8일 날 그 문제 제기 처음 하지 않았습니까? 위수령하고 병력동원, 네, 네. 뭐 친위 구테타. 그 감사관실이 포렌식 장비를 요즘 도입했어요. 네. 그래서 포렌식 장비를 들고 이제 수방사를 쳐들어갔는데 막 이제 들어가서 감찰하고 있는데 보는 앞에서 막 지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러다가 네. 걸려가지고 막 복구시키고 네. 난리가 났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디하우징을 안만 해도 다 또 살려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네. 이제 고민되는 게 네. 이런 겁니다. 감찰은 강제권이 없어요. 강제력이 없으니까 아, 그래요? 뭐 안 받아도 그만인 겁니다. 감사는요. 근데 이게 제가- 다만 잠깐만요. 네. 다만 저는 조금 불법성이 좀 드러난 지점들에 대해서는 네. 감찰도 감찰이지만 저는 헌병이 같이 들어가서 조사를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은 이 개헌 문건 파일이 들어있던 USB 안에 수백 개의 파일이 저장이 돼 있다가 삭제된 흔적을 발견을 했고 이중 상당수를 복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심지어는 개헌 문건 작성 TF를 비밀리에 운영하기 위해서 미래방첩 업무 발전 방안 이런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TF 운영 후에 사용된 전자기기는 아예 복구를 못하도록 조치까지 했다. 이러니 도대체 기무사 이게 개혁으로 끝낼 문제인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그리고 군 법무관 출신으로 열심히 군 개혁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정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속보가 나왔어요. 네. 네, 지금 기무사령관을 교체하고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라고 대통령 입장의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우선 요거부터 얘기를 좀 할까요? 이석구 사령관이 네. 사실상 임명이 될 때 예. 우려가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비육사로 가야 된다라는 게 중론이었고 네. 당시 그 해병대 출신의 국방부 검열단장이 원래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교체가 되면서 육사로 갔죠. 그래서 이석구 사령관이 그런 정치적 중립 의지를 밝히기 위해서 그 추운 혹한기에 현충원에서 이제 세수대야에 물 받아놓고 손 씻기 뭐 이렇게
했어요. 뭐 아, 그래요? 조폭도 아니고. 예. 하여튼 뭐 그런 쇼를 했는데 예. 결국 이제 쇼라는 게 입증이 된 거죠. 손은 왜 씻은 거예요, 그때? 이제 깨끗한 분. 깨끗하게 이제 우리는 정치 많이 좀 퓰리 지키겠다. 때입니까? 이탈리아에 많이 퓰리게요. 뭐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그 그래서 분이, 결국은 이제 자기 버릇 뭐 못 든다고 네. 얘기하듯이 결국 뭐 빵빵빵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일련의 이제 항명 사태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회에서 보여준 이 민병삼 대령에 대한 어떤 네. 그러한 것들과 그리고 초동 조치를 못한 게 있습니다. 이석구 네. 사령관이 많은 분들이 장관에 대해서 질책하는 부분이 큰데요. 사실상 저희가 3월 8일 날 이것에 대해서 위수령과 친위 구테타를 폭로했을 때 이석구 사령관이 해야 될 일은 내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우리 조직이 관여됐으니 네. 우리 조직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고 수사 의뢰를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엄밀하게 얘기하면. 네. 근데 그냥 보고서 가지고는 장관한테 문건만 딱 주고는 그냥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조직적으로 자기 부하들이 장관에게 농계 작전으로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얘기를 뭐 달려들었지 않습니까? 그걸 국민들이 다 봤고요. 네. 그러니까는 뭐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에 대한 경질로 보고 있고요. 이것과 별도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건 어제 있었던 국방 개혁안. 뭐 개혁안 중에 하나인 네. 기무 개혁안이죠. 그렇죠. 그 기무 개혁안 중에서 지금 기무사령부를 뭐 완전히 해체하고 네. 새로운 신사령부를 설치하겠다. 신설하라. 예. 예, 이 얘기인데 이게 알맹이가 없어요, 사실. 그래요? 예, 어제 안은 세 가지인데요. 네. 기존의 그 기무사령부를 두고 네. 뭐 저기 30% 정원만 감축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방부 안으로 방첩, 예. 뭐 보안 본부로 그렇죠. 이제 간다. 이건 예. 민간 개방직도 가능하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안이 외청으로 독립시킨다. 이거는 그렇죠. 거의 뭐 날개 달아주는 거라서 안 되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란이 정확하게 새 사령부 창설이라고 하는 게 100% 이란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란으로 보이는 것도 추정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저희는 이게 우려가 큽니다, 사실은. 아. 왜냐하면 30% 인원 감축이라든가 또는 민간을 사찰하고 있는 육공부대를 없애는 게 핵심이 아니라 예. 지금 현재 70년 동안 이러한 그 반인권적이고 반헌법적인 행위들을 쭉 하지 않았습니까? 민간인 사찰도 문제이거니와 구테타를 이제 두 번 그렇죠. 일으키고 이런 것 세 명의 대통령을 예. 배출하는 그리고 윤석열 이병이 네. 폭로한 이런 그 민간인 청명 사찰. 작전에 네. 이런 것들이 일련의 또 친위 구테타 뭐 예. 거의 뭐 물증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것은 사실상 역사와의 과감한 단절을 위해서는 과거 청산을 위해서는 이분들 모두 다 원대복귀 시키고 예. 새로운 인력들을 100% 다시 충원해야 된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근데 아직 지금 그 30%인지 100%인지 그 내용은 안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예, 얘기는 안 하셨는데 예. 지금 세계 안다 30%를 감축하는 거라서 사실상 잉여 자원들 내보내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네, 네. 그러니까는 미국의 뭐 저기 방첩기구라든가 네, 또는 네. 영국의 정보조직 MI6나 이런 이 조직처럼 슬림하게 해서 네, 네. 정말 정예 부대가 예. 그 스파이들 잡는 행위들 그리고 대정부 전복 업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지금 논의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된 것 같아서 낙제점입니다. 졸속 처리라서 낙제점이다. 네. 어쨌든 지금 뭐 이제 금방 나온 아니니까 저희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김 변호사님, 예. 저는 좀 생각이 좀 좀 다르시죠? 다른데요. 일단 예. 대통령께서 무엇을 지시했는지 좀 곰곰이 봐야 되지만 지금 제 눈에 확 들어온 건 뭐냐면 기무사령관 교체하고 네. 그 다음에 남영신장 책임질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해서 원복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기무 개혁을 논하기에 앞서서 먼저 잘못을 확정한 다음에 그렇죠.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30 나온